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34회 37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기억,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용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이 건축물 대장상은 업무시설이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디귿,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분묘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먼저 기억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 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치죠? 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건입니다.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틀린 것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두 개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만 맞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물건이 아니고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주인 동의 받고 설치한 경우, 두 번째, 주인 동의 없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 했다면 시효 취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왜 지정했냐고 이의신청은 안 되고요. 허가 처분이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유상계약만 허가받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허가간청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5번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허가구역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1개월 이내,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이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행관계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죠. 예, 그래서 암기 프린터 45번에 4, 5, 6, 7, 8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7일 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하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맹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네요. 자, 이게 무슨 맹신탁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등기 맹신탁, 3자 간 맹신탁이 될까요? 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개사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목적 등이 없다면 유효하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맹신탁 약정에 기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맹신탁이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도인 병이 악이라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선의인 경우에 유효하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병이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계약맹신탁이라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잘 모르고 사이드에 있는 문제 모르는 거는 뭐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40번에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민사특별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니까요.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